자, 이와 관련한 소식 손재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예, 베트남 선원 2명이 이제 내일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예상보다 네. 좀 빨리 들어오는데요.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요?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살인을 네. 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그런 그 살인 수법도 이제 그 해명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혹시 드러나지 않은 네. 다른 범죄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아니면 현재까지는 2명이 이제 그 살인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가담했던 또 다른 그런 그 가담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양어선의 탑승자가 총 18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장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원이 3명이었고 나머지 15명이 다 외국인 선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외국인 선원이 많은 건가요? 우선 그 화물선이든 원양어선이든 뭐 이제 해기사라고 하는데요. 선장이나 항해사, 기관사, 이제 군대로 치면은 장교, 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래 부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뭐 갑판장이나 갑판원이나 실제로 일을 하는 그런 그 선원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 선원이 아닌 외국 선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이 힘들고 네. 보수가 예전보다 많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 그 선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선원으로 등록된 총 그 인원이 6만 1,600명인데요. 네. 그 중에 우리나라 국민은 약 60%에 해당하는 3만 6천 명 정도이고요. 예. 또 외국인이 이제 40%입니다. 2만 4천 명이 넘는데요. 네.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해당 선박처럼 근로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원양 어선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선원들이. 네. 더군다나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매년 10% 이상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선원들의 어떤 처우가 열악하고 또한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원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다시 같이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선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 선원들을 구해주는 용역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선원들의 어떤 신원이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장치들은 좀 잘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예. 것을 볼 때 또한 또 그 원양어선이나 또는 화물선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망망대해에 정말 동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 확인 절차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선원을 좀 기피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외국 그 선원들을 급히 네. 정말 그 채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업체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기서 걸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신원 검증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 하는 문제 제기가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국적의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피해자는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그 우리나라 형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영역,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그 선박은 이제 그 우리나라 영역이 아닌 영해가 아닌 바깥에 나가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형법 4조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외에 있는 네. 내국 선박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인데요. 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예.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그 외국이다 하더라도 우리 그렇습니다. 선박, 우리 항공기면 그렇습니다.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군요. 예, 우리나라 네. 선적의 그 선박이 네. 있죠. 우리나라 그 태극기를 예. 달고 있는 그런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우리나라 영역을 벗어나서 항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그 해당 선박 안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요. 또한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트남 그 선원들에게 우리나라 형법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인권 문제 이런 전반적인 제도가 좀 점검돼서 개선책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